캐나다 이민.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실 텐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맞아요.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흔히 알던 방법 말고요, 캐나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보내는 전략적인 초대장,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이민 전략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들 캐나다 이민이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장벽들이 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 망설임도 없이 네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맞아요. 지금 캐나다 이민의 문은 여러 방면에서 눈에 띄게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 2025년 주정부 추천 이민 할당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BC주 같은 경우는 올해 PNP 추첨을 아예 안 하기도 했어요. 온타리오나 엘버타는 또 어떻고요. 선발 점수는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게다가 대도시는 실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저임금 직종의 LMI,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캐나다인 대신 외국인이 꼭 필요해요 하는 그 증명서 발급이 막혔고요. 설상가상으로 회사마다 외국인 직원은 전체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제까지 생겼습니다. 이러니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캐나다가 이민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자, 이제 문제만 볼 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그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볼 방법은요, 무슨 시스템의 허점이나 꼼수를 찾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캐나다가 자국의 필요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짝 열어놓은 문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공식적인 초대장을 받아서 당당하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전문가의 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을 꿰뚫는 말이거든요. 캐나다의 지역이민 정책,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1999년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캐나다가 이대로 가다간 우리 중소도시들 다 사라지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추진해온 국가적인 큰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반짝하고 사라질 그런 일시적인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캐나다의 방향 전환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무조건 토론토, 밴쿠버로 전 세계 똑똑한 인재들 다 모여 이런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도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제발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면서 전국 각지로 이민자들을 분산시키려는 거죠.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첫 번째 전략,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캐나다의 이런 정책 변화를 우리가 아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거죠. 네, 바로 경쟁이 덜한 소도시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정말 간단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 바로 이거예요. PNP, 즉 주정부 추천 이민이나 또 RCIP 같은 농촌 지역 이민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굳이 그 좁고 꽉 막힌 대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훨씬 더 명확하고 수월한 길이 바로 옆에 열려 있는데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43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00년과 2021년 사이 주정부 추천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려 43배요. 이건 뭐 캐나다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80%. 이게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시로 간 이민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년이 지나도 그 지역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만족하고 잘 정착한다는 거죠.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와, 이거 대성공이네? 싶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길은 계속 안정적으로 활짝 열려 있을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강력한 전략, 바로 케어기버라는 황금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전략도 아주 간단합니다. 수요가 높은 일, 다시 말해 캐나다가 지금 당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거죠.
특히 이 케어기버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골치 아픈 이민 장벽들 대부분을 그냥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통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LMIA라는 걸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게 정말 넘기 힘든 산이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고용주가 우리 캐나다 사람 뽑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도저히 못 구했어요. 제발 외국인이라도 고용하게 해주세요 하고 정부한테 허락을 받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왜 케어기버가 황금 열쇠냐고요? 자, 보통 직업들은요, 대도시 실업률이 6%만 넘어가도 LMIA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회사 전체 직원 중에 외국인은 10%만 뽑을 수 있어요. 사실상 문이 닫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케어기버는 이 두 가지 핵심 규정에서 모두 면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도 나를 고용하겠다는 고용주만 찾으면 LMIA를 통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반짝하고 생긴 제도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주 깁니다. 1981년에 처음 시작해서 여러 번 이름이나 조건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그 정신은 지금까지 40년 넘게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만큼 캐나다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안정적인 정책이라는 뜻이죠. 아니 근데 왜 캐나다는 유독 케어기버한테만 이렇게까지 특별한 길을 열어주는 걸까요?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캐나다만의 이민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이민자들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캐나다에게 돌봄이라는 건 그냥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여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원, 즉 미래의 캐나다 시민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면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들은 어떤가요? 영주권 기회? 없습니다. 그냥 임시 노동력으로만 보는 거죠. 하지만 캐나다는 예스,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는 자국민과 똑같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면서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결국 캐나다 이민은 꽉 막힌 벽을 억지로 뚫으려는 과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캐나다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활짝 열어둔 기회의 문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두 가지 전략,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과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